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인 오늘 하루 수도권 지역의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답답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내일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됩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내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을 출근길은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길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모두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요금을 면제하지만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이 1월 15일 홀수날이기 때문에 홀수 차량만 운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많이 참여해 달라는 취지에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서울에서만 적용돼 경기도나 인천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오다 서울 지역에서 갈아타면 서울 지역 요금만 무료입니다. 수도권 지역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는 관용차 3만 3천 대 운행과 공공주차장 360곳 운영을 중단합니다. 열병합발전소와 물재생센터 같은 대기 배출 시설은 가동률을 줄이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들은 조업 시간을 단축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인 경우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조치를 내린 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지금 보신 청와대의 개혁안 최종 목표는 권력의 오남용을 시스템으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안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이미 허위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의 대표적인 대공수사권 오남용 사례로 꼽힙니다. 개혁안에서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할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에서 정보는 CIA가, 수사는 FBI가 담당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개혁안을 보면 정보기관이 대통령 직속인 건 미국과 같고 수사기관은 미국이 법무부 산하인 반면 우리는 경찰청 산하로 가게 됩니다. 청와대 측은 경찰에 이미 대공수사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대신 이 기능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해서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검찰권 부분에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같은 극약 처방을 쓰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직접 수사권을 상당 부분 제한했고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등 법무부 요직에도 비검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 권력의 경우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를 강화해 권력 분산을 한다고는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까지 상당 부분 넘겨받는 만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수사권, 대공수사권이 남용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감시기구나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을 발표자로 투입하며 권력기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청와대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이관과 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을 놓고선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재신임이 확정된 안철수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체성이 다르다며 안철수 대표 퇴진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은 통합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다스 경영진이 회사 돈 8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지목된 격리 직원을 최근까지도 출근시키면서 특별 대우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직원이 횡령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는 제야의 종 타종식이 오늘 자정 열립니다. 위안부 피해 실상을 세계에 알린 이용수 할머니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들을 수색했던 고 김관홍 잠수사의 부인 김혜연 씨 등 시민 대표 11명이 참여합니다. 1, 2심에서 해고 무효 선고를 받고도 복직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회사가 대부분인데다 대법원도 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이런 이면도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차가 같이 쓰는 도로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윤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팔트 대신 색색깔의 보도블럭이 깔린 도로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습니다. 운전자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길,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 시내 이면도로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지금까지 61곳에 설치됐습니다. 그중 한 곳을 둘러봤습니다. 예산 2억 1천만 원을 들였는데 중앙차선의 인도까지 일반 찻길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걷기가 더 불편해졌습니다. 인도를 만들어놓은 데가 불편하니까 차도로야 그만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인도 차도 만들어놓으니까 더 달려요. 보도블럭을 띄엄띄엄 설치한 탓에 일반 이면도로와 구분이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가운데로 오다 보면 차가 비켜달라고 빵빵하거나 이러거든요. 여기 보행자 우선도로인 건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차가 워낙 많으니까. 길 가장자리에만 보도블럭을 설치한 이곳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뒤 거꾸로 차량 속도가 36%나 빨라졌습니다. 보행자를 길가로 밀어내 운전하기 더 편해진 차량 우선도로가 된 겁니다. 인도 위엔 주차 공간까지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차 구역을 넣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서 있게 되면 보행자의 흐름이 가리게 되고 또 각 주택이나 집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이 자동차 입장에서도 시야에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데는 보행보단 운전하기 편한 게 더 좋다는 주민들의 인식도 한몫했습니다. 사실 보행권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역사가 긴 게 아니고 시민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까지도 아직 차량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했고 역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도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건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다. 정호영 BBK 특검 측과 검찰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정 특검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실 수사 의혹을 부인했지만 정작 기자들의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는 작심한 듯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2번이나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120억 원의 비자금을 특검이 찾아낸 것이라며 부실 수사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 특검은 수백 장에 달하는 당시 수사 자료와 검찰에 넘긴 수사 목록, 수사팀 일지 등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퇴장해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에 대한 의문과 오늘 발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특검 측은 속 시원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고 내놓은 내부 검토 자료도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 120억 원 횡령 사건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정쟁을 차단한다며
이후 횡령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특검이 정쟁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횡령 사실을 숨겼다는 의미로 당선자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조치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지난달 뉴스데스크에서 수십 미터 굴뚝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도해드렸었죠. 강추위 속 농성이 2달을 넘겼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긴급 진단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오른 지 36일째. 천막에서 침낭, 마실 물까지 밤사이 모든 게 단단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높이 75m 굴뚝 위, 바람에 흔들리는 간이 천막으로 의료진이 올라왔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각 한 명씩 춥고 비좁은 농성장에 머물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건강을 살펴봅니다. 체열을 하고 급한 대로 침도 놓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 것 같아요? 허리 문제, 이게 가장 이제 허리 문제가 계속 이제 숙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농성이 2달을 넘긴 데다 어제까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만져보니까 거의 이제 얼음장이더라고요.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생활 조건도 돼야 되지 않느냐. 고용승계와 단체 협약 이행 등을 놓고 회사를 상대로 쟁의와 농성을 반복한 게 벌써 5년째. 그럼 공장 정상화와 선단협 체결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국가인권위는 노사교섭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오전 8시에 개통돼 2017년도분 소득 또는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공제 대상의 중고차 구입도 포함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증빙 시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남북이 내일 오전 북한 예술단 공연을 위한 후속 협의에 들어갑니다. 현송월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이 예술단에 포함될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는 공연이 많아서 성사되려면 내용부터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모란봉 악단의 특별 공연. 현란한 퓨전 음악 연주 같지만 갑자기 백스크린에 화성 14형 미사일 영상이 나타나고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2013년 은하 3호 축하 공연을 비롯해 모란봉 악단은 늘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띄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정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이런 정치색을 완전히 빼지 않으면 평창올림픽 공연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2015년 베이징에선 김정은 우상화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중국 측 요구를 거부해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에게 우리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그래서 왔지 무슨 우리 그런 건 모릅니다. 모란봉 악단이 UN 제재 대상인 노동당 선전선동부 소속이라는 점도 공연 지원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별도의 예술단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는 쪽으로 논의가 집중되면서 남북 모두가 결국은 성사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남북은 내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만나 예술단 규모와 공연 내용, 합동 공연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오늘도 첫 소식으로 미세먼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소 10곳 중 8곳은 정부 지침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측정된 농도는 더 옅을 수밖에 없겠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영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미세먼지 측정소입니다. 사람이 호흡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측정소가 3층 건물 맨 꼭대기, 지상에서 무려 25m 높이 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실제 지상에서 호흡하면서 느끼는 농도보다 훨씬 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자는 밑으로 가라앉는 습성이 있어서 밑에가 조금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확산이 잘 돼서 농도가 낮은. 현행 지침에 따르면 측정소는
지상에서 1.5에서 10m 높이 이내에 설치돼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3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 대기 측정소 264곳 가운데 117곳이 10m를 넘었고 15m를 넘는 곳에 설치된 측정소도 101곳에 달했습니다. 10곳 중 8곳이 실제 미세먼지 농도를 반영하기엔 너무 높은 곳에 설치된 것으로 이는 곧바로 부정확한 예보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2달 동안 10m가 넘는 측정소 11곳의 측정치를 눈높이 측정치와 비교했더니 이 중 8곳의 눈높이 측정치가 측정소 설치 장소에서 나온 수치보다 더 높았습니다. 나쁨 수준이라 예보돼야 할 미세먼지 상황이 보통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체감도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난 부분이 있고요. 순차적으로 하기는 하되 20m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는 현재 지상에서 20m를 넘는 곳에 설치된 측정소 20곳은 10m 이하 장소로 옮기고 신규 설치하는 측정소는 10m가 넘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하지만 통합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많은 표를 주었던 호남 민심을 배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파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어서 김민욱 기자입니다. 확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확정하는 투표 결과가 공표되자마자 한 남성이 발표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웁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표는 합당 반대, 그리고 안 대표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당원이 26만 명이란 점에서 최종 투표율이 23%란 건 결국 77%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했다는 논리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무리한 선택은 결국 국민의당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후안무치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우선 정족수 미달 등 전당대회 무력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라고 애써 평가절하했지만 양당 모두 이제 상수가 된 통합신당과 그로 인한 정계 개편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하지만 통합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많은 표를 주었던 호남 민심을 배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파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어서 김민욱 기자입니다. 확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확정하는 투표 결과가 공표되자마자 한 남성이 발표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웁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표는 합당 반대, 그리고 안 대표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당원이 26만 명이란 점에서 최종 투표율이 23%란 건 결국 77%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했다는 논리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무리한 선택은 결국 국민의당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후안무치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우선 정족수 미달 등 전당대회 무력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라고 애써 평가절하했지만 양당 모두 이제 상수가 된 통합신당과 그로 인한 정계 개편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